시대라서 그런지 더더욱 이러한 유튜브 그리고 크리에이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도전하시는 청소년분들도 많다고 들었고요. 작년에 이제 나온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 2위가 교사, 3위가 크리에이터였대요. 이만큼 정말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틴틴 정보통 네,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고요. 옆에 계신 분은 최연우 홈쇼핑 PD님이십니다. 이번에 홈쇼핑 PD가 아닌 저자로서 출연을 해주셨어요. 전자책을 내셨다고 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됐고요. 유튜브가 옛날에는 그냥 되게 크리에이터들이 하고 연예인들이 되게 뭐 1세대 유튜버, 뭐 BJ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편견이 있었던 직업인데 비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면서 톱스타급들도 유튜브에 뛰어드는 걸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 그런데 뭐 연예인들이라고 하면은 연예인들이 진짜 막 대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연예인들은 사실 굉장히 인지도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떤 유튜브는 굉장히 빵 하고 터지는 반면에 어떤 유튜브는 유명한 연예인이 하는데도 그거에 비해서는 좀 그런 영향력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날까? 똑같이 연예인이고 이미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인데 이들의 유튜브가 어떤 건 성공적이고 어떤 건 성공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분명히 그 안에 좀 들여다봤을 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연예인들이 어떤 연예인들의 유튜브 전략이 좀 유효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됐어요. 네, 제가 전자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감사합니다. 내용이 일단 너무 좋았고 저한테도 사실 저도 유튜버로서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네네네.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아요. 책 안에 이제 트랜스 미디어라는 주제가 관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제 전반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트랜스 미디어가 뭔지 혹시 좀 쉽게 이해할 수 네네네. 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트랜스미디어란 우리가 좀 마주한 현재의 뭐 미디어 현상, 그 다중 플랫폼 현상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다중 플랫폼, 다양한 걸 이용한다는 걸 넘어서서 이제 이 다중 플랫폼들에서 뭐 구축되는 서사가 굉장히 완성도 있게 각각의 서사가 있는데 그것들이 또 한 대로 이어지면서 더 큰 세계관을 만들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완성된 서사들이 만나면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디어 환경이 더 이끈 문화적 현상을 문화적 현상의 전반에 대해서 트랜스 미디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중매체라는 게 이제 사실 그런 거죠.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그쵸. TV.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실은 TV가 될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 뭐 아니면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사실 이런 다중 매체들이 이용하는데 좀 알게 모르게 분리해서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다른 용도들로 그럼요. 하죠. 네. 인스타그램에는 조금 이미지와 관련되고 이제 개인적인 네트워킹을 위해서, 페이스북에는 조금 더 공적인 나의 자아들을 전시를 좀 하는 편이고, 그쵸. 그리고 뭐 그 스토어팜이나 뭐 이런 데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스토어팜에는 광고심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상품에 대한 좀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뭐 좀 객관적인 소개를 한다면 블로그에서는 약간 체험, 간증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소감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팜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각각 다른 정보들을 줌으로써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완결된 서사를 가지고
가지고 있지만 만나면서 좀 시너지를 낸다. 뭐 이런 만나면서 것들. 시너지를 낸다가 포인트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이 트랜스 미디어가 왜 중요한지, 이런 환경이 왜 중요한지도 책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미디어 환경이란 건 생각보다 사람의 삶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뭐 마살 맥루언이라는 그런 뭐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얘기하기를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미디어라고 한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생겼어요. 근데 네. 여러분들은 사실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몇 개 외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몇 개 외우세요, 여러분? 그래도 엄마, 아빠 뭐 이 정도 외우지 않을까? 가족 전화번호. 네네네.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외우는 전화번호가 진짜로 가족 전화번호밖에 잘 못 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스마트폰 이전에 피처폰 그리고 폰이 없었던 세대를 저는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친구, 절친들 뭐 그리고 집 전화까지 외웠죠. 집 집 전화번호. 친구 전화, 집 전화, 그리고 이제 친척들 전화번호들을 꽤 외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거의 뭐 그래도 10손가락보다 넘는 전화번호들을 맞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가 생기면서 우리의 뇌나 뭐 기능들이 굉장히 다르게 적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패드, 뭐 이런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는 나와 그리고 컴퓨터나 엑셀 같은 거에 작업을 하는 내가 그런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작업 이런 것들의 능력치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건 사실은 인간의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들을 굉장히 확장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다중 미디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내가 나의 자아나 뭐 아니면 그런 기능들을 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더 최적화되고 그것이 나한테 좀 자연스럽고 인간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매체들의 본인의 능력을 펼쳐서 따로 저장하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여러 플랫폼에도 분리를 하지만 자기가 내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같은 플랫폼도 분리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 미디어 환경이 중요한 것 같고 네. 사실 이게 우리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인스타 계정 2-3개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맞아요. 있지 않나요? 저는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한 4개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계정이 한 개가 있고 약간 이런 눈팅 계정? 눈팅 계정. 혼자 뭐 이것저것 하는 계정도 있고 이런데 맞아 라고 하면서 트랜스 미디어 환경이 정말 나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이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책을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멀티페르소나라는 부분을 좀 비중 있게 다루셨던데 네네. 제가 알고 있는 페르소나는 가면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 이제 직장에 갈 때는 다른 가면을 쓰고 이제 집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은 다르겠죠. 당연히 달라야겠죠. 엄마한테 그렇습니다. 칭얼대는 모습이 아니라 사회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게 멀티플하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또 부캐 현상과 또 연관이 있다라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성공적인 그런 전략으로 꼽은 것들은 그런 멀티페르소나를 TV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유튜브에서 모습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자기가 기획한 컨텐츠에 따라서 잘 이제 분리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것들을 매력적으로 표현한 연예인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모습들로 이제 분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멀티페르소나라는 게 부캐 현상과도 좀 되게 많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페르소나라는 거는 그리스에서 이제 페르소나라는 말이 유래가 됐는데 그 가면을 굉장히 여러 개를 쓴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페르소나라는 거를 많이 쓴다는 것은 사실 연극 배우 아니면 그런 게 잘 없기도 했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좋게 안 봤어요. 다중인격자 이런 식으로 좀 나쁘게 봤었는데 지금은 시대적인 감수성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런 코어
코어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능력들로 엔게이지업을 갖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들을 그 고유의 특성에 맞게 잘 쓰는 것들이 현명하다. 이런 것들이 되면서 다양한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들을 여기에 구축하고 그걸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고 시대적인 감수성에서 정말 좋게 평가받는 그런 능력들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 그리고 이제 예능에서도 그런 캐릭터들이 많죠. 우리한테 익숙했던 그런 좀 스타들이 다양한 모습,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약간 이런 시대적인 감수성과 그리고 이런 플랫폼적인 미디어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재밌고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도 좀 되고 싶다. 뭐 저렇게 새로운 내가 될 수 있구나. 원하는 내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더 그런 것들에 뜨겁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효리도 뭐 린다지, 김신영 다비 이모. 다비 이모 또 그렇고 어쨌든 둘째 이모. 둘째 이모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이모 옛날에는 김나비. 맞아. 옛날에는 좀 이렇게 뭔가 나의 자아 말고 다른 부캐라고 생각하면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차라리 긍정적인 것보다 좀 부정적인 왜 저런 이미지를 굳이 만들어내려고 하지 이랬는데 이제는 나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으니까 이러한 나도 있고요 이러한 나도 있고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그러면서 또 부캐가 내 본캐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더 뜨겁게 이런 부캐를 만들어내면서 자기만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같고 이게 진짜 유튜버와 굉장히 밀접한 또 관계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는 이런 아까 전에 미디어 환경이 왜 중요하냐 이런 환경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인식을 많이 바꾸고 우리의 삶 자체를 많이 바꾼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적응하고 이해하고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이 시대적인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이용했을 때 1인 브랜딩과 셀프 브랜딩을 잘 할 수 있겠네요. 네, 성공. 이제 프리랜서 그리고 인디펜던트 워커 그리고 N개의 잡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생겨날 거고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코어 능력을 가져야 할 텐데 그 코어 능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1인 브랜딩 그리고 셀프 브랜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셀프